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EDA 코리아의 김한곤 교수입니다. 이번에 이제 오프라인 그 제목이 네. 그러니까 아트메가 128과 함께하는 시언어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다가서는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개설된 AT메가 128과 함께하는 시언어는 시언어를 공부할 때 다른 많은 용도가 있지만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용도에 맞게 시언어를 준비해서 공부하는, 그리고 AT메가 128이라는 칩과 함께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수업입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인베디드 시스템은 예. 일종의 요즘은 그 마이크로 컨트롤 칩이라는 칩을 사용한 기계들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전자밥솥이라든지 세탁기, 냉장고, 크게는 자동차 이런 곳에도 전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컨트롤 칩이 시언어와 함께 구동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칩과 시언어의 운영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언어로서 이제 냉장고나 자판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네. 이 시언어라는 게 사실 소프트웨어 하시는 엔지니어라면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언어잖아요. 네. 근데 이 시언어라는 게 이제 대부분 알고는 있는데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엔지니어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엔지니어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그 시언어를 잘 배울 수 있을지. 많은 경우에 이제 시언어 기초책을 잡고 프린트 F문서부터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초반기에 그런 공부를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업은 그런 초반의 기초 수업보다는 시언어가 어떻게 응용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인식하고, 그리고 주어진 시언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남이 짜놓은 시언어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언어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들이 AVR 칩에서 구동되는 시언어를 보면서 그 한 줄 한 줄이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 문법에 접근이 되고 좀 더 복잡한 시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종의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를 느끼지 않도록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번 강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5월 중순쯤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시는데 그 오프라인 강의 진행하시는 아트메가와 함께하는 시언어가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2일짜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트메가 128에 센서를 붙여서 그 센서의 값을 측정해서 그 화면으로 출력하는, LCD 화면으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본다든가, 아니면 컴퓨터와 아트메가 128 사이에 시리얼 통신을 해본다든가, 그 다음에 스텝 모터를 구동시켜 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간단한 아트메가 기능들을 하나씩 해보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이 되면 그걸 다 합치게 되면 어떤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같은 그런 물체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커다란 통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있다고 가정하에 모터를 구동하고 문을 열고 이런, 그 다음에 시간을 측정하고 이런 일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센서를 돌리거나 LCD 같은 거에 화면 출력을 하거나 또 LED 도트로 뭘 만들거나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아트메가를 쓰는데 보통 시언어를 하면은 그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트메가 128로. 왜 그 아트메가 128로 보통 시작을 하는지. 아트메가 128은 다른 칩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요. 교육용으로. 교육 환경이 쉽게 가급적 어셈블리와 기계 쪽을 안 다루고 시언어를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가격이 싸다든지, 그리고 현재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시언어를 공부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아트메가 128로 웬만한 것들은 다 다룰 수 있게끔 교육이 잡혀 있는 거네요. 네, 주요 기능들을 다 한 번 정도 사용해 보고,
그리고 그 사용된 기능들 충분히 이해했다면 나중에 응용했을 수 있도록 현업에서 어떤 그러니까 네. 엔지니어분들이 일을 할 때는 항상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문제들의 발생된 여러 가지 원인이나 현상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대부분의 프로젝트 일일 텐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실험 장치들이 필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발생 전과 발생 후의 결과들을 계측해내는 거죠. 그럴 때 지금 공부한 ABR 칩을 이용해서 계측해내는 그런 간단한 구동 정도를 아마도 이 수업이 끝나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엔지니어분들이 이 수업을 듣게 되면 현업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조금의 도움이 되는 툴로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수업을 듣고 나서는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워낙 시간이 짧다 보니까 예, 많은 것을 네. 얻어갈 수는 없고요. 예. 제 예상대로라면 그리고 충분히 수업을 다 이수했다면 C 언어로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 칩을 구동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냥 컴퓨터 안에서 C 언어를 했다 그러면 C 언어로 여러 군데에서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초보들을 위한 강의인데 네. 중급자들을 위한 강의는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사실 그러니까 더 초급자를 위한 강의는 준비되어 있어요. 5일짜리 중에는 앞에 1, 2일이 이제 C 언어를 전혀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 C 언어를 좀 안내하고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히 C 언어를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코딩량이 적고 몇 줄 안 되는 프로그램이고 한 줄 한 줄 천천히 그 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왜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를 천천히 설명하기 때문에 C 언어를 잘 모르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러니까 수업 듣는 학생이 C 언어가 이렇게 쓰는데 내가 어디가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C 언어를 다시 찾아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급자들한테는 기초부터 다시 복습을 하는 과정이고 네. 이제 초급자들한테는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배워 나가는 과정으로서 그 다음 이제 이틀 배우고 또 이제 나머지 다른 부분도 배워 나가면서 네. 계속 레벨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식의 수업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C 언어라는 게 프로그램 언어니까 네. 프로그램 언어 특성상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보통 엔지니어들이 좀 문제가 많이 닥치나요? C 언어 프로그램을 짜다가 발생하는 문제는 네. 분명히 첫 번째 그 에러로 그 컴퓨터가 화면에 알려줍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에러를 읽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에러지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프로그램을 짜려고 그러는데 코딩을 아예 못하는 부분. 그러면 역시 이것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자기가 짜려는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도 읽지 못하는 경우. 가장 힘든 경우는 프로그램상의 오류도 없고 자기가 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어떤 남이 짠 걸 좀 참조해서 잘 짜놨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오류도 없이 잘 동작하는 것 같은데 특정한 환경, 특정한 부분에서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그 오류를 찾는데 매우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럴 때는 정말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프로그램들의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그건 정말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말한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난독증을 해결해 나가는 게 또 목표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속의 어떤 복잡한 문제의 해결은 솔직히 그것은 부딪혀서 정말 몸을 부딪혀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록 정말 연봉이 깊어지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하는 수 없이 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일이다. 그래도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하려면 그런 전문가들도 다 기초를 밟아갔던 분들이시니까 예, 이번 강의는 이제 기초부터 진행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예.